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VR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내용은 VR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중급 난이도의 이 수업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익숙치 않거나 그리고 조금은 더 입문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수업은 잠시 딜레이를 시켜 놓으시고 다른 수업을 병행을 하시다가 다시 참관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앞으로 볼 내용들은요, 이쪽 VR 제작에 있어서 이 디자인 그리고 제작까지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유니티사랑 그 다음에 오큘러스가 제작사가 이제 페이스북이죠. 거기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프로젝트이고요. 교육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 십수년 정도 VR 콘텐츠 제작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을 겁니다. 특히나 유니티와 이제 오큘러스 팀 같은 경우는 더욱이 그런데요. 아무래도 현 개발자들이 VR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꼭 짚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해온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Design, Develop and Deploy for VR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래도 VR 컨텐츠 제작을 조금 해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접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처음 보신다고 하면은 더욱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니티 런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난이도가 중급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은 소요가 이제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다 드리면서 진행하진 않을 거고 핵심만 간추려서 전달을 해 드릴 텐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셔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프로젝트를 조금 다뤄보신 분들이라 하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디테일이 많이 잡혀 있고요. 특히나 이걸 보실 때는 패턴이 어떤지 만들어지는 디자인 패턴, 개발 패턴, 배포까지 해서 현 이제 좀 정형화되어 있는 이 개발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는 기간은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자료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한 1, 2년 지금 기준으로 해서 된 자료이다 보니까 현재 배포되는 자료들은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배울 부분, 뽑아올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그걸 중점적으로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내용은요. 유닛 1부터 해서 총 마지막까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교환은 여기 안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따라오실 때는 오른편에 켜놓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꽤나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따라오는데 좀 버겁다 이러신 분들은 잠시 일정지 해 두시고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닛 1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눌렀을 때 이 우측에 개요뿐만 아니라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요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사항 들어가 보셔서 여기 자료들 유닛 1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자료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번부터 본다 유닛 2부터 본다 라고 하면은 수업 자료에서 튜토리얼 자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한 뭐 다른 자료들도 보시면은 유닛 3에서도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수업에서 다시 다뤄드리겠지만 참고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깔아보시고 설치해보시면서 들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VR 개발에 대해서 입문 과정이다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험을 하신 후에 프로젝트 여러 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서 유닛 1부터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VR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요를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이 VR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VR은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이랑 사뭇 다릅니다.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들은 평면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라고 하면은 모니터들이 되겠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면은 이제 좀 소형의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다니죠. 조금 대형이라고 치면은 영화관 같은 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단면 디스플레이, 평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VR은 아무래도 가상 공간이라는 거를 체험을 시켜주는데 이 고글 형식으로 착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눈앞에 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듯한 가상 공간을 들어가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줌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한 차원 높은 형태로 접근을 해준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획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겠다라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형식의 컨텐츠와 VR에서 제공하려는 컨텐츠는 접근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VR에 대한 컨텐츠 기획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탐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VR팀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이고요. 이 디자인, 디벨롭, 앤 디플로이 for VR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업 이 제작 팀들이 수년 동안 공유하고 배워왔던 내용들을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뭐 개발자든 아니면 AAA 팀이든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든 VR 쪽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VR 개발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먼저는 탐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닛 3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가지 VR에 대한 이 경험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출발할 내용은 뭐 어떤 라이팅, 조명 관련된 거나 뭐 내부 메쉬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에 어떤 여러가지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메모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잠시 중지를 해 놓으시고 먼저 선행을 하신 후에 다시 듣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말씀입니다. VR 제품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헤드셋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삼성 기어 VR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제공됐던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오큘러스 제품들이 많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점에서 오큘러스 2가 이제 정식 발매가 됐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기기가 성능도 매우 준수하게 나왔어요. 이러한 제품들, 또 그 다음 HTC 바이브 제품들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홀로렌즈 기반의 기기들도 있고요. VR 기기들도 있고요. 그 직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일단은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오큘러스 제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따라오실 제품은 오큘러스 리프트랑 퀘스트 제품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습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DOF 컨트롤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 헤드셋 머리 쪽과 손이 있는 위치를 추적한다는 기능이죠. 6DOF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면서 시작할 때는 2014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 컨텐츠들을 통해서 VR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VR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오면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데모 버전들, 쇼케이스에서도 많은 그 발표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크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경험하는 사용자들도 많이 수준이 높아져 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고품질의 이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배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VR에 대한 특징을 잘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한 이 VR 비디오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떤 포인트로서 VR에 지출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의미랑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컨텐츠를 질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성능이 또 뒷받침돼야 되고요. 굉장히 견고한 프레임 속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간적인 투자들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VR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초기 설계를 해야지만 지정된 시간 안에 정말 우수한 품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포팅을 시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VR로 시작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VR은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VR 설계를 고려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배울 내용은 총 11개의 유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로 동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대부분 여러가지 요소들 VR에 대해서 다 얘기할 텐데 첫 번째로 VR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VR 도구 세트, 그 다음에 VR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API, 그 다음에 VR에서 구현하려는 운동 인체 공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VR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VR 사운드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VR 어플리케이션 성능 평가, VR 테스트, 그 다음에 VR 배포까지 이렇게 유닛 배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따라오시면서 하나하나 챕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닛 1이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 거 유닛 2로 넘어가서 내용들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닛 2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해서 마지막에 10번째 영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에서 인트로덕션이 나오는데 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기기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게임 개발과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며 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 게임 디자인 관련한 이야기들을 출발로 시작을 합니다. 이 VR 개발 프로세스를 처음에 접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면은 VR 게임이 어떤 거를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VR 게임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서 VR 고객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나아갈 때 대중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VR 게임에 있는 개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PC, 그리고 콘솔과 같은 다른 플랫폼의 개발과는 유사한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VR 가상현실 장치를 위한 개발에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법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이 VR에서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사용자들의 이 원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VR에서만은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좋은 그 시각적인 효과나 청각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컨트롤러, 이제 왼손과 오른손으로 짚고 있는 이 가상의 손을 통해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타지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둘러싸인 느낌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상상해서만 볼 수 있었던 2D 디스플레이에서 느낄 수 없는 거를 완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제 디자인 설계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적인 게임, 그러니까 조금은 완벽을 추구하려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팁을 제공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은 튜토리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영상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표들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VR 디자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실 때 자료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표가 있고요. 도표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매겨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개발해 볼 수 있다 라고 자료를 준비를 해준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티로 개발 경험이 있고, 또한 VR 개발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VR 게임 개발을 마무리까지 하는 이제 이러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상에 이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여기에 있는 현업 개발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가 들어가면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프로덕션은 이제 아이디어를 확정하고 또한 VR 경험을
이 계획하고 디자인까지 하는 단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먼저 선행해서 만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는 리소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트적인 요소, 내러티브를 참조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참조하는지에 대한 모든 선행할 고민들과 연구들을 여기서 이 단계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 가려면은 마인드 매핑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팀에서도 마인드 매핑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공하려는 이 프로젝트에서도 마인드 맵을 만들었을 때는 처음엔 퍼즐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종류의 퍼즐이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탈출을 하려는 탈출실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맵들을 구축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팀이 같이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여러가지 정교하게 그 설계를 해 나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두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컨셉 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을 전체적으로 채우는 데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러한 물건들을 이제 만들어 갈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창의력을 초반에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시도를 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어울리지 않는 명사나 형용사들을 무작위로 짝을 지어가면서 구축을 해봤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월드를 구축해 나간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색다른 어떤 에셋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구축을 할 때는 월드랑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러한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마인드 맵을 통해서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언스, 청중, 일반 고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